예, 그러면 해야죠. 되네요. 뭐 그러면 예, 네네. 예. 아 단톡방에 올라갈까요? 그게 유튜브에 있는 왜냐하면 걸 주소니까. 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주소를 올리는 거. 김명자님도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 김명자님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수요일마다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지금 SNS 교육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는 계속 수요일 날 8시부터 하는 거는 계속 SNS 교육은 계속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예, 제가 어제 그저께 단톡에다가 아카데미 체험 농장 만들기 하는 그 아카데미 교육을 하루에 4시간씩 4주, 그다음에 또 4시간씩 4주, 이렇게 해서 총 8주를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첫 4주, 하루에 4시간씩 첫 4주는, 이론 교육 위주라서, 저희가 이거 SNS로, 온라인으로, 여기 지금 구글 미트로 해서 교육을 할 거고, 나머지 4번, 하루에 4시간씩 4번은 집합교육으로 만나서 교육을 할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총 8번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일을 이제, 제일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견이 나온 거는,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목요일 다 안 되시는 분이 계신다고는 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월요일 날 안 되시는 분은 아직 없어서 지금 월요일 날 오후에 하는 거는 어떤가, 그거는 좀 그래서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으세요. 월요일 날 오후는 어떠실 건지. 혹시 지금 참여하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 월요일 오후에 1시 반부터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까지 4주, 5월 달에 4주만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화요일 날, 아니, 화요일 날. 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음, 바, 어, 그러면 월요일 날 오후에 일단은 4주 하는 거는 5월 달에 4주 하는 거는 월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대략 잡을까 봐요. 예, 예, 예. 일단은 대략 예, 그렇게, 네네. 저기, 우선우님? 괜찮으세요? 지금 복잡하네요. 지금 하는 교육도, 낮에는 시간이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시간은 괜찮은데,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도 예. 이게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어, 4월, 5월, 잠시만. 기라 씨가 지금 듣고 있나? 기라 씨 듣고 있어요? 어, 10, 총 한 14주 정도, 14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12주에서 14주 정도.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주 차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3월부터,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시작했나요? 3월 중순. 그러면 4월, 5월 하면은 8주. 이거 3월 5월 말에, 10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5월 3월 말 10일부터 정도, 했고,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교육하는 거는. 네. 예, 예. 수요일 날. 3월 10일부터 시작했고, 오늘이 6회째예요. 아,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 아카데미 교육이랑 같이 병행하는 거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 아카데미 교육 받으면서
그 저기 변화되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SNS로 홍보하는 거를 병행하려고 지금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하시겠지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좀 힘드실 것 같으세요. 5월, 6월 두 달이. 왜냐면 4월까지는 수요일 날만 이거 들으시면 되는데 5월하고 6월 달에는 8번 동안은 월요일은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저녁 8시 이렇게 이틀씩 될 것 같아요. 5월, 6월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쪽 아카데미 교육은 그거는 이제 8번 수료를 다 하시고 뭐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이렇게 통과 의례식으로 약간의 시험을 보고 이제 본 다음에 그걸 통과하시면 저희가 철원군 체험농장으로 그 통과하신 분은 체험농장으로 지정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체험농장으로 지정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8번 교육을 지금 이제 요 SNS 교육 포함이에요. 요거 저기 4월 달부터 오늘부터 SNS 교육 포함. 오늘부터 4번 SNS 교육 포함하고 그 아카데미랑 그거랑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그거 출석 70%하고 그 다음에 70% 이상 참석하신 분하고 시험 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수 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 농장으로 지정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목표 의식이 있으셔서 나중에라도 체험 농장 지정 받으면 뭐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잘 써먹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미 지금 저기 선배 체험 농장 분들은 체험 농장으로 지정이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 교육도 요 체험 농장 그거를 지정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보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네, 제가 보기엔 좀 힘드시더라도 뒤에는 뭐 항상 오는 건 아닌 거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시간을 내시면 예, 힘드시려도 되실 것 알겠습니다. 같으세요. 네네. 네. 오늘 들어오실 분은 다 들어오셨나요? 다 들어오셨나 봐요. 그럼 17분인데. 진행해도 교수님. 될까요? 진행하실까 봐요. 그쵸? 예.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육 네, 시작하도록 오랜만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이제 진행하게 되는 내용은요, 예, 그거는 SNS로 고객 관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통망 활용하는 거, 그쪽 위주 이제 내용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주소를 먼저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 주소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도 화면 내보낼 거니까 편한 쪽으로 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예. 아, 주소는 지금 채팅창에 보내드렸습니다. 예. 열리세요? 열리나요? 그러면 화면 공유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SNS 쪽, 이쪽으로 이제 고객 관리하고 유통 쪽을 우리가 안 오프라인, 보이는데요? 안 보이세요? 어느 네네. 분이세요? 예, 이제 보이네요. 보이세요? 네. 예, 예.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예. 그 SNS 쪽으로 왜 고객 관리를 하시게 되냐면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근데 고객 관리라고 하는 건 일단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난 사람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 주로 도매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 유통상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예, 그리고 특히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되고 나서부터는 훨씬 그 상황이 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단지 시간이 있고 없고 뭐 직접 만나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갖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그런 위험도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도구는 SNS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하시게 되면 위험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시간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을 상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 상대하는 게 마냥 좋으세요? 아니면 힘들 때도 많으세요? 힘들 때도 많아요. 그렇죠. 힘들 때도 많죠. 예. 그리고 관계라는 게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당장 새로운 사람을 내가 몇 명 소개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소개받는 게 가능하시던가요? 그게 어려워요. 예.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 통해 가지고 관계를 확장해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보면은 그 여성 인구가 계속 지금 더 늘어나고 원래 수명 자체도 더 지금 긴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는 남성 인구가 더 많았었는데 여성 인구가 지금 계속 더 이제 그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예요. 근데 여성, 남성하고 그 다음에 SNS가 무슨 관계일까요? SNS에서 남자가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성분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분이 더 강해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강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이 보통 뉘앙스를 읽는데 약해요. 뉘앙스를 읽어내는데, 예,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올라가 있는 글, 그 다음에 사진, 영상, 이런 걸 보면서 분위기를 댓글 같은 걸 보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근데 많은 구매 인력이, 특히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 그 다음에 우리 체험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남성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예, 그래서 결정권이 그쪽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SNS 쪽의 비중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지금, 한편으로는 또 이제 농가 쪽이라든가 농업 인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쪽인데, 반대로 체험 쪽을 지금 운영하는 쪽은 어떤 것 같으세요? 체험 쪽 운영은 지금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올해는 약간 다른 입장일 수 있어요. 지금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체험 쪽 인구들이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쪽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근데 체험 쪽에서 기존에 의존하는 데들은 뭐냐면 단체로 해서 예약해서 들어오는 쪽 있잖아요. 그쪽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보통 뭐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체 쪽이 많았는데 요즘 관광버스 구경하신 적 있으세요? 관광버스 자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해외여행만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단체 이동 자체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체험 쪽 지금 자료조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부 가족 단위예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까지는 되는데, 어,
그 이상 되는 쪽들, 물론 아직도 남아는 있죠. 아직 남아는 있고 일부 하긴 하는데,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는 언제, 이 사업이, 축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개인과 가족이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하고 가족일 때 체험 상품을 결정하는 거는 누가 해요? 거의 여성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렇게 그 소식을 접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온라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달려있는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점차 이거를 이제 소화를 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얼굴 가리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 참여가 곤란하신 건가요? 이호성님하고 남광주님, 박은경님, 김명자님 얼굴이 다 안 보이시거든요. 예. 아니, 켰습니다, 이제. 아니, 얼굴이 안 보이신다고. 아니, 얼굴. 예. 네네, 보입니다. 저도 보이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호성님도 이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표정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표정이라도 봐야 제가, 아, 지금 말을 알아두셨구나, 넘어가도 되겠구나,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예. 네. 그 다음에 안에서 또 하는 쪽들이 과거에는 IT 기기하고 체험하고 연결을 별로 안 했었어요. 네, 하고 이호성님은 꺼버리시네. 자, 어, 근데 지금은 CCTV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에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IT 쪽하고 연결이 지금 되는 일들이잖아요. 예, 근데 IT 쪽에서 우리가 그 수집한 정보들을 표현하기 좋은 거는 SNS 쪽을 통하게 되면은 쉽게 링크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관리가 쉬워지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걸 전달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SNS 쪽이 그냥 거의 필수다. 앞으로 하시겠는데 과거에도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득을 많이 보셨지만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요도는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래쪽에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지역 리더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항상 사람들은 모두가 고르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고르게 개인으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면은 대화를 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서도 아예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으면 패친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고 있어도 머리 숫자로만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분들하고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하고 활동을 해도 그냥 개인 관계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그룹이나 카페를 통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전부 다 구매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을 전부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실 때 우리가 사업을 하실 때 내 자신도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하고 나도 온라인에서 어떤 리더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들을 보더라도 고객들도 그런 리더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라인에도 리더 그룹이 따로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늘 또 소개를 조금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실 때 우선 이제 세 가지 정도 먼저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는 안에서 디지털을 잘 다루는 쪽하고 못 다루시는 분들하고 서비스를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 고객분들이 같은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같은 체험 상품을 우리가 체험을 하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이분이 온라인을 잘 다루는 분일 때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공자가 온라인을 잘 다루는 사람일 때하고 잘 다루지 못할 때하고, 그때 똑같은 돈을 내고 체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돈을 내고 물건을 구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느낀다고요? 더 비싸게 구입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을 못하는 분한테서 구매를 하면. 근데 온라인을 잘하는 분한테서 구매를 하면, 그러면 나는 같은 돈에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안에 들어가면 체험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 다음에 유튜브에 컨텐츠가 풍부해요. 그러면 이분이 오프라인에서 왔다 가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본 것만 본 걸로 느낄까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본 거하고 결합해서 기억이 만들어질까요? 결합이 결합, 돼서, 예, 결합돼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똑같이 오프라인에서 일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럴 때 온라인에 또 일이라는 게 더 있으면 그러면 같은 10,000원을 내고 저쪽은 일이라는 경험을 하는 거고 오프라인만 제공하는 쪽은 일이라는 경험만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자, 그리고 똑같이 오신 분들이 어,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를 할 때 해시태그라든가 QR코드라든가 그 다음에 영상 찍는 거, 라이브 방송 이런 거에 대해서 이쪽 대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방향을 모아가는 거하고 그런 거 없이 알아서 찍어 가시고 자유롭게 찍어 가세요. 예, 그리고 저희는 뭐 요거는 오셨는데 여기서까지 뭐 컴퓨터, 스마트폰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체험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것들은 점점 축소가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활발하게 잘 돼가는 쪽들은 뭐냐면 그 대표나 이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이분들이 전부 다 이거를 설명을 하거나 개개인에 맞춰서 전부 다 서비스하기가 힘들잖아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전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전부 다 개인마다 따라 붙어가지고 전부 설명을 해주나요? 그러기 힘들죠. 예. 그게 힘드니까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게 돼요? 시간을 정해서 가이드나 도슨트가 이쪽을 그 그룹을 지어 가지고 몇 시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그죠? 그룹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또는 현장에 가면 딱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디지털 쪽에서는 뭐가 가능하냐면 음성이나 동영상을 미리 찍어서 유튜브 올려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QR코드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체험 코스나 이런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라든가 아니면 부스라든가, 특정 공간이나 장비, 이런 데다 QR코드로 해서 딱 끼워 놓으면,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뭘만 하면 돼요? 폰으로 딱 이렇게 갖다 대면 전에는 복잡했는데 요새는 QR코드 인식하는 게 우리 지금 그 출입 명부 이런 거 작성하고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그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QR코드를 쉽게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쪽들은 더 잘 쓰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이제는 잘 쓰시고 그래서 장비나 공간, 그 다음에 필요한 자리 여기에다 QR코드로 만들어 놓으면 갖다 대면 바로 동영상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서비스 되는 쪽하고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은 못 듣는 쪽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느낄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차이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계획을 하시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초기부터 내가 체험농장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설계를 할 때부터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서비스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서비스 설계를 하면 비용은 잔뜩 들여서 했는데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는 질이 높아요, 낮아요?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안에서 고객 관리라고 그랬는데 단골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단골 상황을 어떻게 유지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 일하고 가정에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화를 계속 해대실 거예요? 아니면 카톡을 계속 날려요? 아니면 우리 시기가 됐으니까 찾아와 주세요. 그러고 문자를 계속 날려요? 요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싫어하는 분위기일까요? 카톡 계속 날리고, 문자 계속 보내고, 전화하고, 이러면 싫어하겠죠.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아유, 시기가. 근데 그걸 싫어하는데, 근데 우리는 고객을 단골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겠어요? 단골이라고 하는 거는 저쪽만 나를 잘 알아갖고 단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단골이 되려면 나도 고객을 또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서로 연락 주고받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그 직접 연락하는 거를 또 싫어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보는 어떻게 상대방을 알아봐요? 오늘 철원 소셜 서포터즈나 그 그룹이나 아니면 제 타임라인 보신 분들 저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혹시 아세요?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관심이 없으냐, 그죠? 철원 갔다 왔거든요. 예. 철원 가서 오늘 그 센터 쪽에서 귀농귀촌 교육이 있어가지고 거기 교육 강의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예, 출발해갖고 지금 그 교육 시간 전에 딱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내용을 지금이라도 아니면 교육 끝나거나 쉬는 시간에라도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정에서 누구와 함께 이렇게 가지고 사진도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올릴 때 선생님들한테 폐해를 끼쳤나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래서 그게 선생님들한테 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역으로 선생님들이 시간 날 때 그걸 보신다 그래서 저한테 불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 그리고 내키시면 댓글을 또 달아주실 수도 있죠. 거기에다. 그렇죠? 예. 자, 잠깐 볼게요. 예. 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가보면 고석정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고 댓글이 11개가 달렸네요. 이렇게 보니까 신준택님, 예, 신준택님, 요 앞전 그 귀농귀촌 쪽 그쪽 하셨던 분이고 또 이렇게 손현덕, 김미경님, 김혜수님, 이범수님, 이상화 계장님 쭉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댓글이 쭉 달려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이야기 드린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올리는 사람도 상대방한테 부담을 안 주고. 그러니까 체험농장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체험농장 소식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올리는 쪽도 부담을 고객들한테 안 주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그걸 보게 됐을 때도 편안하게 보면서 또 댓글로 서로 누군지 알잖아요. 얼굴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증진이 돼요, 안 돼요? 관계는 증진되는데 양쪽 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저렇게 SNS에다 올리는데 비용이 들어갔을까요? 따로? 별도 비용이 제가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들이 보시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가죠. 문자 보내는데 비용 들까요? 안 들까요?
문자 비용 들어가요. 선생님들이 카톡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느낌이 조금 저기 아닌데, 금액에가 보통 우리 기본 요금액가 몇 개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거나 무제한이 또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느낌이 없으실 수 있는데 원래는 문자 개수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느 이상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개당 비용이 있어요. 문자도. 예. 그래서 SNS를 활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저 조금 더 볼게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 내용 자체가 바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 경로 자체가, 전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오고 이래서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이 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어떤 조직의 대표 이런 사람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경로가 됐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 같은 거를 계속 올리고 있다 보면 나중에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로 또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 거지, 사업을 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감당한다라는 의미예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을수록 보통은 어때요? 수입도 적어요. 보통은 리스크가 적을수록 수입도 적다. 그런데 남들이 아직 리스크를 감당하는 기술이 많지 않을 때 내가 좀 더 감당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게 바로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에서 평소에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분이 탁 튀어 들어와서 거기 서비스에서 이번에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쪽이 한 명이 갑자기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단골이 많이 있고 서로 소통이 잘 돼 있던 사람들이 있는 안에 한 명이 그렇게 툭 튀어 들어왔을 때 내 입장하고 내가 그런 관계가 하나도 없고 온라인에 대해서 내가 잘 쓰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누가 잘 쓰는 사람이 하나가 툭 튀어 들어와서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는 거하고 충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내 편을 들어주는 친한 사람들, 오랫동안 대화 나눈 사람들이 많이 곁에 있을 때 한 명이 그러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곁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거의 없는데 갑자기 저는 유튜버입니다. 저는 블로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서 저기 했는데 좀 이번 그 건 제가 올려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반협박조를 이렇게 부드러운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덜컥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쪽에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럴 때일수록 내 편을 들어줄 단골들이나 이런 쪽을 온라인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겁이 나니까 반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나오세요. 무슨 소리냐면 나 온라인에서 못 볼 걸 봤다. 괜히 해서 예, 괜히 해서 내가 뭐랄까 괜히 해가지고 내가 온라인에서 더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처럼 경험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친하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넉넉히 있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없고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가 그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마치 굉장히 힘든 공간에 내가 괜히 들어가서 그걸 본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안 들어갔으면 더 험한 일이 일어났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글을 써서 올린 사람들이 상대방이 온라인에서 활발한 사람일 때 내가 이거를 그 치는 거하고 온라인에서 좀 약해 보일 때 내가 거기에서 그거를 상황을 갖다가 내 입장을 가져가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르게 가져갈까요? 달리 가져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온라인 잘 알고 활동 잘한다 싶으면 본인도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그죠? 예, 적정하게 행동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말은 분명히, 좀 세게는 하는데 보니까 온라인이 되게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패친이 없거나 있어도 좀 허수 같고, 제대로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요거를 내가 패친이 넉넉하고 관계를 잘 가져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도 온라인 쪽이 강한 게 좋다. 근데 이제 실제 많이 현장에서 접하는 건 반대예요. 현장에 가서 설명드리면 왜 내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고 이거 만들어 놓는데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진짜 SNS까지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업하는 분들 중에 은근히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신경 쓰기 싫어서 내가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귀농한 거예요. 내가 신경 좀 안 쓰려고. 근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SNS까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블로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를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그러면 그 사업을 풀어가는 걸 어느 쪽에서 풀어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온라인에서 안 풀면 오프라인에서 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예.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 사업을 풀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시간도 더 들어가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더 위험해요. 온라인보다. 온라인에서는 선생님들이 뭘 던져도 저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선생님들이 뭘 던져도, 예, 선생님들 모니터가 문제가 생기지, 제가 맞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지금 코로나도 옮기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도 되고, 부딪히고, 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라인을 하는 부분이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을 함으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위험도라든가 이런 걸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조금 진행된 부분 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예. 우선우 님이 하시려는 사업이 어느 쪽 사업이셨어요? 저는 지금 한우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네. 체험 농장은 아직 손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수업만 그냥 지금 들으시는 입장이신 거군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다음 분 넘어가 볼게요. 예. 자, 그러면 다음에는 김은주 님은요?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뭐 그냥 아직 이것저것 그냥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예. 배우면서 이제 농촌에 내려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예. 아직은 이제 엄마 모시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으면서 예.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요. 예. 지금 하실 때, 공부하시는 네. 요령을 조금만 이야기 드리면, 대충 네. 저기 전에 우리 시트에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입장을 약간은 제가 이해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네. 실지 체험 농장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이 안에 계신가요?
준비하는 단계라든가 관심이 있으신 정도, 요 정도로 지금 일단 이 과정을 지금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쪽이신데, 그런 쪽이면 이 수업을 들으시거나 그러니까 학습을 하실 때 학습이 잘 들어올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잘 들어올까요? 아니면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올까요? 실제 실제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오겠죠. 왜요? 네.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시간 수업을,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시간 수업을 우리가 화요일 날은 지금 체험 해설 지금 그 관광 해설 하시는 분들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요일 날은 이쪽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시작할 때 숫자는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쪽은 지금 관광 해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질문을 하셔도 예리해요. 그리고 참여도가 처음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분들이 안 계세요. 예. 그리고 굉장히 긴장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쪽은 지금 숫자가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보시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선생님들이 약간만 신경을 쓰시면 그 학습 효과를 더 키우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럴 순 네. 없죠. 예, 근데 어, 가상으로라도 사업에 대한 거를 자꾸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는 체험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꼭 체험이 아니라도 지금 하는 사업에 이 지금 배우는 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듣고 익히시면 훨씬 더 시간을 알차게 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선생님들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만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51분이니까, 예, 9시에 뵐게요. 예. 네. 네. 네.